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윤입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미국 뉴저지의 명문 사립고에서 벌어진 일인데 한국에서 온 평범한 여고생이 어떻게 미국 천재들을 깜짝 놀라게 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처음엔 저도 그냥 조용히 지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수학 시간에 일어난 한 가지 사건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미국 아이들이 포기한 문제를 제가 5분 만에 풀어버렸거든요. 그것도 계산기 없이 말이에요. 그 순간부터 학교 전체가 뒤집어졌죠.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이주해서 뉴저지의 브랜스톤 아카데미라는 사립고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 학교는 정말 대단한 곳이었어요. 학생들 대부분이 하버드나 예일 대학교를 꿈꾸는 수재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자만해 있었어요. 특히 수학 시간이 되면 더했죠. 엘리자 로엘 선생님도 이 상황을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로엘 선생님이 칠판에 복잡한 미적분 문제를 적으셨어요. 정말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학생들은 문제를 보자마자 한숨을 쉬더라고요. 이 문제 풀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선생님이 물어보셨지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몇 명이 시도해 보려다가도 금세 포기했어요. 교실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죠. 그때 저도 모르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지윤아, 정말 풀 수 있겠니? 로엘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네, 계산기 없이도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대답을 듣자 몇몇 아이들이 킥킥거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헤일리 브룩스가 친구들과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아시안 애가 뭘 안다고 저러는 거야? 저는 침착하게 칠판 앞으로 나갔습니다. 손에 든 건 분필 한 조각뿐이었어요. 계산기도 참고서도 없었죠.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니 확실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배운 방법으로 접근하면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먼저 대칭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단순화했습니다. 그 다음 라플라스 변환을 적용했죠. 중간에 테일러 급수도 사용했고요. 아이들이 처음엔 웅성거렸는데 점점 조용해지더라고요. 제가 쓴 식들을 보면서 고개를 갸우뚱하기 시작했거든요. 5분 정도 지났을까요? 저는 마지막 계산을 끝내고 답을 구했습니다. 다 풀었습니다. 교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로엘 선생님이 제 풀이를 찬찬히 살펴보시더니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맞아요. 완벽합니다. 그때 한 친구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런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이건 한국에서 평범하게 배우는 방식이에요. 제 대답에 교실이 다시 정적에 빠졌습니다. 아이들 표정이 묘하게 바뀌었어요. 놀라움과 당황, 그리고 약간의 부러움이 섞인 것 같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학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아이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한국 애가 그 문제 푼 애야. 정말 대단하던데? 관심을 받는 건 좋았지만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특히 헤일리가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수학클럽 회장인 헤일리는 지금까지 학교에서 수학 실력으로는 최고라고 인정받던 아이였거든요.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앉으려고 했는데 다들 어색해 하더라고요. 지윤아, 너 정말 천재구나. 우리랑은 차원이 다른 것 같아. 친구들은 칭찬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너무 똑똑한 아이라는 꼬리표가 붙으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수학 시간에도 선생님이 저만 계속 지목하셨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점점 수업에 참여하지 않게 되었죠. 어차피 지윤이가 다 풀 텐데 우리가 뭘 해?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니까 저도 힘들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지내고 싶었는데 말이에요. 며칠 후 로엘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선생님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지윤아, 내가 푼 문제를 대학 동창한테 보여줬는데 그 친구가 꼭 만나보고 싶다고 하네. 그 친구가 바로 프린스턴 대학교의 마틴 제임스 교수였습니다. 수학과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다음 주에 마틴 교수님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셨습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부드러운 분이었어요. 안녕, 지윤. 내가 푼 문제를 봤는데 정말 놀라웠어. 교수님이 친근하게 말씀해 주셔서 긴장이 좀 풀렸습니다. 혹시 다른 방법으로도 풀 수 있니? 네, 2가지 정도 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칠판에 나가서 같은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풀어봤습니다. 이번엔 복수함수를 이용한 방법과 기하학적 접근법을 사용했어요. 마틴 교수님이 계속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대단해. 내 직관력과 논리력이 놀라워. 이런 학생은 처음 봐. 그때부터 제 인생이 또 한 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마틴 교수님 방문 이후로 학교에서 수학 경시대회 출전팀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저와 헤일리가 같은 팀에 들어가게 되었죠. 처음엔 정말 어색했습니다. 헤일리가 저를 완전히 무시했거든요. 지윤아, 넌 그냥 뒤에서 보고만 있어. 우리가 알아서 할게. 헤일리가 팀장을 맡으면서 저를 제외하고 작전을 짰습니다. 다른 팀원들도 헤일리 눈치를 보느라 저한테 말을 잘 안 걸었어요. 하지만 연습 문제를 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헤일리가 자신 있게 시작한 문제들을 제대로 풀지 못하는 거예요. 이상하네. 분명 풀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팀원들도 점점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습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제대로 푼 문제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때 저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헤일리가 싫어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다른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차근차근 문제 해결 과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단순히 답만 말해주는 게 아니라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지, 어떤 원리가 숨어 있는지도 함께 설명했어요. 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구나. 지윤아, 정말 설명을 잘하네. 팀원들이 조금씩 저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헤일리도 처음엔 시큰둥했지만 제 설명을 들으면서 점점 표정이 달라졌어요. 드디어 대회 당일이 되었습니다. 주 전체에서 최고 수재들이 모인 대회였어요. 저도 긴장이 되더라고요. 지윤아, 우리 할 수 있을까? 헤일리가 처음으로 저에게 불안한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물론이죠. 우리 그동안 열심히 연습했잖아요. 대회가 시작되자 각자 맡은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저는 어려운 문제들을 맡았고 헤일리는 계산 실수를 점검해 주었어요. 다른 팀원들도 각자 장점을 발휘했죠. 3시간의 치열한 경쟁 끝에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1등 브랜스톤 아카데미. 우리가 우승했다는 소식에 모두 얼싸안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뻤던 건 헤일리의 변화였어요. 시상식이 끝난 후 헤일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윤아, 미안해. 처음에 너를 무시해서. 괜찮아요. 우리 모두 열심히 했으니까요.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너한테 질투가 났어. 근데 대회 준비하면서 깨달았어. 넌 정말 실력도 뛰어나지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도 예쁘더라. 그날부터 헤일리와 저는 진짜 친구가 되었습니다. 경쟁자가 아니라 서로를 응원하는 동료가 된 거죠. 우승 소식이 알려지면서 로엘 선생님이 저에게 궁금한 것들을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지윤아, 한국에서는 어떻게 수학을 배우니? 저희는 공식을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왜 그런 공식이 나왔는지부터 배워요. 제가 설명을 시작하자 선생님이 매우 관심 있게 들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의 해 공식도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과정부터 차근차근 유도해 보거든요. 그리고 계산기에 의존하지 않고 손으로 직접 계산하는 연습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 숫자 감각이 생기고 실수도 줄어들죠. 로엘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미국 교육은 너무 계산기에 의존하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답만 구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과정이 더 중요한 것 같네. 맞아요.
저희 선생님들은 항상 말씀하세요. 같은 문제라도 여러 방법으로 풀어보라고요. 그래야 수학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고요. 그날 이후로 로엘 선생님이 수업 방식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계산기 사용을 줄이고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풀이법을 생각해 보라고 하셨어요. 마틴 교수님이 다시 학교를 방문하셨습니다. 이번엔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세미나를 열어보자고 제안해 주셨어요. 지윤아, 대학생들과 대학원생들 앞에서 내 생각을 발표해 보는 게 어떨까? 처음엔 무서웠지만 한국 교육의 좋은 점들을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세미나 당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교수님들과 대학원생들이 가득 찬 강의실에서 발표하는 건 정말 떨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준비한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수학교육법과 그 철학에 대해서 말이죠. 수학은 단순히 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사고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발표가 끝나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모두 한국 교육에 대해 궁금해 하더라고요. 마틴 교수님이 저에게 조기 입학을 제안해 주셨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감사하지만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서울대학교에 가고 싶어요. 그리고 나중에 두 나라 교육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 후 브랜스톤 아카데미에서는 수학 교육 과정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공식을 외우는 교육이 아니라 왜 그런 공식이 나왔는지 생각하게 하는 교육으로 말이에요. 로엘 선생님이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어요. 지윤아, 내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걸 가르쳐 줬어. 수학은 정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사고의 체계를 만드는 거라는 걸 말이야. 저는 그렇게 미국에서의 1년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의 경험이 제 인생에 큰 영향을 주었어요. 지금도 가끔 헤일리와 연락하며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있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 주세요. 또한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